손흥민이 또다시 보여준 기적같은 코너킥 골이 경기 흐름을 단번에 뒤바꿨다. 경기 내내 브렌트포드의 공세에 밀리던 토트넘이었지만 손흥민의 한 방으로 경기 양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야말로 오직 손흥민만이 만들 수 있는 한 방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공격적인 팀이지만 토트넘을 상대로 다소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손흥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브렌트포드의 플랜을 가볍게 비웃기라도 하듯 단 한 번의 코너킥으로 모든 것을 바꿨다. 토트넘은 2월 2일 밤 11시 한국 시간 브렌트포드의 홈구장 지텍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2024-25 시즌 EPL 24라운드 맞대결을 펼쳤다. 경기 전까지 토트넘은 리그에서 7승 3무 13패 승점 24점로 16위, 반면 브렌트포드는 9승 3무 11패 승점 31점로 11위에 올라 있었다. 브렌트포드 원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는 점은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또한 토트넘은 앞선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8라운드에서 주전 센터백 미키 판 더 펜을 기용하지 않으며 리그 순위 반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점 확보를 위해 보다 공격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발표된 선발 라인업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좌측 윙어 손흥민, 원톱 히샬리송, 우측 공격수 마이키 무어, 중앙 미드필더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비수마, 센터백 벤 데이비스, 아치 그레이, 풀백 포로 스펜스. 특히 주전 센터백 없이 경기에 나서는 점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현지 매체들 역시 토트넘이 주전 센터백 없이 원정을 치르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단 운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판 더 펜의 회복을 위해 최소 일주일의 추가 휴식을 주기로 의료팀과 논의 끝에 결정했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중앙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공격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는 반응이 나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무 문제도 없다. 단순한 시간 관리일 뿐 이라며 팬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다. 팬들은 곧바로 시즌 초반부터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할 선수를 리그 16위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일주일 더 쉰다는 게 말이 되냐? 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군다나 직전 경기에서 미키 판 더 펜을 전반 45분이나 뛰게 했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팬들은 결국 무리하게 출전시켰다가 메디컬 팀이 반대해 이번 경기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 며 감독의 선수 운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은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며 구단 역사상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리그 순위 역시 16위, 강등권과 불과 몇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전 센터백을 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게 팬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벤 데이비스가 나이와 경험이 있는 만큼 센터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치 그레이다고 지적했다. 18세의 어린 선수가 EPL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간 관리 발언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결국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토트넘이 살아남을 유일한 열쇠는 손흥민의 존재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EPL 최다 득점 팀다운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전방 압박을 자제하고 수비 라인을 내리는 전술을 들고 나왔다. 전반전에는 체력을 비축하며 후반전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레스터시티가 앞선 경기에서 토트넘을 제압했던 방식을 브렌트포드가 참고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중원에서 창의적으로 공격을 풀어줄 미드필더의 부재였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클루셉스키는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클루셉스키는 공을 지나치게 오래 끌다가 번번이 볼을 빼앗겼고 결정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손흥민에게조차 패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연발했다. 이를 지켜본 토트넘 팬들은 격분했고 SNS에는 클루셉스키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쇄도했다. 답답한 경기 흐름 속에서도 손흥민은 끊임없이 중앙까지 내려와 공을 배급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한 토트넘은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팬들의 답답함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은 것은 역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었다. 토트넘이 코너킥을 얻자 원정 팬들은 손흥민의 응원가를 부르며 그가 기적을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손흥민은 마치 팬들의 염원을 읽기라도 한 듯 엄청난 궤적의 코너킥을 날려 브렌트포드의 골문 앞으로 강하게 휘어넣었다. 결국 상대 수비진이 혼전 속에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며 자책골을 유도했고 토트넘은 단숨에 1-0으로 앞서갔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코너킥 궤적이 완전히 미쳤다. 또다시 손흥민이 혼자 원맨쇼를 하면서 토트넘을 구해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또 다른 팬들은 메뉴전에 이어 또 코너킥 골이라니 믿을 수 없다. 토트넘은 그냥 손흥민이 프리킥, 코너킥 모든 걸 혼자 차는 게 훨씬 낫다. 혀를 내둘렀다. 현장에 있던 토트넘 원정 팬들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걸 보니 너네 진짜 못한다. 라는 응원가를 부르며 브렌트포드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브렌트포드는 전반전 동안 체력을 비축하며 후반전에 총공세를 퍼붓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손흥민의 단 한 번의 코너킥이 이 모든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브렌트포드는 오픈 플레이에서 손흥민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데드볼 상황에서 실점하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대가 지키려고만 했던 전반전에서 손흥민의 한 방으로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이 더욱 뼈아팠다. 그러나 토트넘이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한 횟수가 올 시즌 EPL 1위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올 시즌 총 21골을 넣은 팀으로 후반전에 본격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이 과연 이 리드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 평가했다. 전반전을 1-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마이키 무어를 빼고 베리바를 투입하며 중원 강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는 브렌트포드의 거센 반격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브렌트포드는 EPL 최다 득점 홈팀다운 공격력을 뽐내며 토트넘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브렌트포드는 본격적으로 토트넘을 몰아붙였다. 계속해서 측면과 중앙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며 위협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언제든 동점골이 터질 듯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반복됐다. 수세에 몰리던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공을 운반하며 침착하게 공격을 조율했고 좌측에서 좋은 위치를 잡은 히샬리송에게 절묘한 타이밍의 패스를 건넸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토트넘은 추가 득점 기회를 날려버렸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기 시작한 토트넘은 계속해서 브렌트포드에게 공격 기회를 내주었고 보다 못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수마를 빼고 사르를 투입하며 중원의 활동량을 끌어올렸다. 이는 브렌트포드의 맹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승부수였다. 그러나 브렌트포드는 멈추지 않았다. 동점골을 넣기 위해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고 토트넘은 간신히 리드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후반 85분 또다시 상황을 뒤집은 것은 주장 손흥민이었다. 중앙에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공간을 향해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었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사르가 그대로 침투하며 슈팅을 시도했다.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고 토트넘은 2-0으로 앞서갔다. 이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토트넘 원정 팬들은 열광하며 미친 듯이 환호했고 국내 축구 팬들 역시 오늘 손흥민이 완전히 미쳤다. 진짜 혼자 다 한다. 극찬을 쏟아냈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의 미친 코너킥과 상대 자책골 그리고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터진 사르의 골로 브렌트포드를 2-0으로 제압하며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손흥민의 미친 활약으로 토트넘은 후반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 내내 브렌트포드의 강한 압박과 거센 공격에 시달리며 언제든 동점골을 허용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결국 토트넘을 구한 것은 주장 손흥민이었다. 그가 만들어낸 결정적인 장면들은 단순한 개인 기량을 넘어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는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 조율, 패스, 세트피스, 어시스트까지 모든 것을 해낸 토트넘의 중심이었다. 전반전 코너킥에서 상대 수비진의 혼란을 유도하며 자책골을 이끌어낸 데 이어 후반 막판에는 킬러 패스로 사르의 골을 만들어내며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토트넘이 기록한 2골 모두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곧 그가 없었다면 이날 승리도 없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경기 후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많은 팬들은 메시도 호날두도 직접 넣은 코너킥 골이 없는데 손흥민은 이번 시즌만 벌써 2골을 만들어냈다. 그냥 프리킥, 코너킥, 패스, 마무리까지 손흥민이 다 하는 게 낫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세트피스 능력이 이제 월드 클래스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상대가 오픈 플레이에서 손흥민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제 데드볼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완성형 선수라고 극찬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귀중한 승점 3점을 추가하며 후반기 반등의 희망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올 시즌 토트넘은 후반기 리그 최다 역전패라는 불명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한 경기 승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이 기세를 이어가려면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는 경기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지적했다. 손흥민이 매 경기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토트넘이 후반기 반등을 노린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손흥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이자 해결사다. 브렌트포드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원맨쇼는 단순한 한 경기의 활약이 아니라 위기의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다.